안녕하십니까, 폴입니다. 2023년 올 한 해에도 대학생 여러분들께 이 회전기계 설계에 대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 업계에 취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설계 업무에 흥미를 갖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첫 강의로 미케니컬 실에 대한 교육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기계 엔지니어로 일을 한다면 미케니컬 실은 기계공학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5대 역학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나 컴프레서 같이 회전기계 아이템은 회전하는 기계겠죠. 이 회전하는 기계에는 이와 같이 회전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하는 샤프트와 움직이지 않는 이 고정된 파트인 케이싱 사이에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틈을 통해서 유체가 흘러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것이 실입니다. 그럼 이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기계 엔지니어는 이 실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틱 실, 즉 고정 실에는 오링과 가스켓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전기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이나믹 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는 패킹 글랜드, 미케니컬 실, 오일 실, 라비린스 실 등이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석유화학 공장의 액체 기체들은 외부로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유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미케니컬 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3번 항목으로 패킹 글랜드와 미케니컬 실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 목차로 미케니컬 실 파트 설명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의 핵심인 API 682 파이핑 플랜별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케니컬 실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부분별 역할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각 파트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각 파트를 부르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될 건데요. 타입이 무엇이 있고 그 실을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목에서는 이 미케니컬 실 셀렉션 방법인데요. 미케니컬 실은 단순히 기계 자체를 뜻하지만, 부품 자체를 뜻하지만 각 프로세스별, 유체별, 그다음에 서비스별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그 플랜을 설정하는 방법,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목차에서는 우리가 실 플랜을 선정을 하였다면 이 선정을 하는 것이 타 부서에 어떤 임팩을 가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거기에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2 파이핑 플랜별 특징인데요. 이번 강의의 핵심이자 저희 회전기계 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플랜별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들이 기본 지식이라면 A682 파이핑 플랜은 바로 실전 편입니다. 앞에 기본 지식 없이는 당연히 이해하시기 힘드시고,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것은 이쪽 파이핑 플랜을 가지고 일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해서 봐야 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은 스태틱 실과 다이나믹 실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실은 고정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의 틈을 막는 것이고요. 다이나믹 실은 이 움직이는 파트와 고정되어 있는 이 파트 사이에서 그 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태틱 실은 오링과 가스켓이 있고, 다이나믹 실은 앞서 설명드린 패킹 글랜드, 미케니컬 실, 오일 실, 라비린스 실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틱 실의 왼쪽이 오링이고, 그 다음 오른쪽이 가스켓입니다. 실생활에서도 가끔 보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화장실 수도꼭지 교체할 때나 아이들 장난감에서 보셨을 텐데요.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오링은 작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취급이 쉽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제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본 실입니다. 이 가스켓은 운동이 없는 부위에 적용이 되고, 사용 조건에 따라 다양한 재질과 형상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스켓은 이 배관 노즐 연결할 때 이 노즐 사이에 설치되어 중요한 실링 역할을 합니다.
이 스태틱 실 자체가 어려울 것은 없고 실생활에서도 밥솥이나 도시락 뚜껑 등 액체나 기체가 잘 새지 않도록 막는 용도로 사용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전기계에서 중요한 다이나믹 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실의 가장 첫 번째로 패킹 글랜드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패킹 글랜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끈 모양의 섬유에다가 윤활제를 함침시킨 것으로 섬유 줄입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이 펌프 샤프트에 돌돌돌 감아서 케이싱 사이로 집어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틈이 메꿔지겠죠. 그래서 틈이 메꿔져서 유체가 새지 않도록 하는 실 종류입니다. 글랜드 패킹은 물, 오일, 산이나 알카리성 용액과 같이 거의 모든 액체에 실링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줄이기 때문에 마찰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마모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누설 방지는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마모가 자주 되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급과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간단한 펌프 등에는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정리하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화공 플랜트에서는 이 글랜드 패킹 단독으로는 회전기계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케니컬 실입니다. 플랜트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펌프에 적용되는 미케니컬 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케니컬 실, 즉 기계 실은 실 카트리지가 메인 부속품이고, 미케니컬 실 내에 또 유체를 순환시켜 줘야 하는데, 그 순환하는 이 파이핑 시스템 또한 부속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실 관련 사항에 대한 API 코드가 또 있겠죠. 몇 번일까요? 바로 API 682번이 해당이 됩니다. API 682에서는 실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수십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파이핑 플랜들은 유체의 종류와 특징, 프로세스 컨디션에 따라 가장 적합한 타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번 강의 마지막 8번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8번 강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미케니컬 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미케니컬 실이 어떤 식으로 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센트리퓨갈 펌프에서 실링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쪽으로 유체가 들어와서 펌핑이 되는데, 여기서 실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유체가 이 틈 사이로, 샤프트와 고정 케이싱 사이로 유체가 조금씩 흘러서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케니컬 실은 지금 이쪽 파트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단면은 앞서 설명드린 글랜드 패킹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각 파트에 대해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이 은색 이쪽 파트가 바로 회전하는 샤프트 축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파란색 색깔이 바로 이제 되는 유체입니다. 액체죠. 이 액체가 이 고정되어 있는 파트와 회전하는 이 파트 사이에는, 고정되어 있고 회전하는 파트는 완전히 밀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씩 누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틈을 막기 위해 미케니컬 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물체와 회전하는 물체 사이에 그 틈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가 계속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부의 미케니컬 실의 회전부는 샤프트를 따라 계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이 틈으로 유체가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케니컬 실이 100% 누수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누수되는 양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케니컬 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일 실입니다. 오일 실은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린 베어링과 루브리케이션 시스템 다 보셨나요? 베어링에는 오일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어링에 적용되는 오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이 오일 실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쪽 파트가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에는 윤활유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황토색이 윤활유입니다.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회전하는 이 샤프트와 고정되어 있는 케이싱 사이에는 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틈 사이에 이 오일실을 끼워 넣어서 이 윤활유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일실입니다.
오일 실은 러버 재질로 주로 사용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쪽도 이쪽 도면 표현이 바로 베어링이고요. 이쪽이 이제 루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주로 그리스나 오일인데요. 이 오일이 이 오일 링을 통해 이 안에서만 머물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일부는 누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라비린스 실입니다. 주로 가스의 실링에 사용되기 때문에 컴프레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액체를 다루는 펌프에서도 간혹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티스와 수많은 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통해서 압력을 상쇄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누출되는 리크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체를 다루는 컴프레서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이기 때문에 이 작동 원리에 대해 한 번 더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압력이 높은 이쪽 방향에서 압력이 낮은 이쪽 방향으로 리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높은 쪽에서 유체가 이 좁은 틈을 통해 유체가 흘러나가게 될 텐데요. 이 좁은 틈에 비해 엄청나게 큰 공간을 유체가 지나가게 될 때 유속이 급감을 하게 되고 이 빈 공간에서는 터뷸런스, 즉 난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된 난류가 이 들어오는 유체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체의 압력을 상쇄시키는 작용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수많은 그 홈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압력 상쇄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반복적인 에너지 손실을 통해 결과적으로 리크되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 라비린스 실 타입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고 비접촉형이라서 마찰 손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약간의 누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접촉형 타입의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체를 다루는 펌프에서도 이 라비린스 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이 되는 파트를 보시면 앞선 오일 실과 같이 베어링 루브리케이션 쪽에서 이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킹 글랜드와 미케니컬 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공 플랜트에 설치되는 펌프의 실링에는 미케니컬 실이 99%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킹 글랜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설치 및 교체가 쉽지만 마모가 굉장히 심하고 약 1000cc, 시간당 1000cc 이하로 누설이 허용된다는 것은 이 정도 양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패킹 글랜드를 감게 되면 더 마모가 심해질 수 있겠죠. 약 한 달에 한 번 교환하게 되고 패킹 글랜드는 굉장히 이니셜 코스트가 적지만 운영비가 교체를 자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게 되겠죠. 반대로 미케니컬 실은 마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누설량이 약 3cc, 시간당 3cc 이하로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공 플랜트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수명은 1, 2년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되고 운전만 잘하면 수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패킹 글랜드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실제 교체 비용은 적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케니컬 실의 각 파트 명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케니컬 실은 샤프트에 장착된 회전링 이쪽 파트고요. 그리고 케이싱, 이쪽 케이싱에 장착된 고정링의 단면이 서로 맞닿아 거의 밀착되었다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요 미소한 간극을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하면서 액체의 누수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이쪽이 회전부고 이쪽이 고정부기 때문에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고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회전을 하게 될 때 그 부위에서 액체가 셀 수밖에 없겠죠. 그 액체가 이쪽으로 흐르게 될 텐데 이쪽으로 흐를 때 플루이드 필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플루이드 필름을 형성하면서 액체가 이쪽으로 많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굉장히 좁은 틈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단면이 마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글랜드 패킹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밀봉 단면이 마모가 되면 이 누수가 되는 양이 많아질 것입니다. 글랜드 패킹은 누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패킹을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펌프를 멈추고 펌프를 분해해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미케니컬 실의 경우에는 이쪽
단면이 마모가 되면 이쪽 파트가 바로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으로 이쪽 단면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마모가 된 파트를 스프링의 힘으로 이제 스프링과 액체, 이 펌핑 이쪽이 액체 파트인데 이 액체의 압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 미소한 간극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니컬 실은 누수량이 적은 것이죠.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시간당 3cc 이하로 액체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제가 간극이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극이 작기 때문에 고속 회전하는 이 미케니컬 실 단면과 이 고정부 면에서는 높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높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액체 필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틈새 안에 액체가 이제 기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액체가 기화를 하게 되면 이쪽이 윤활 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단기간에 이 액체 페이스 면이 마모가 되던지 깨어지거나 금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 열이 발생된 열이 액체의 온도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플러싱 역할을 하는 이 플러싱 용액을 이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발생돼서 이쪽의 액체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플러싱 용액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온도를 낮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 페이스 부분에 액체를 주입하는 것을 바로 플러싱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자주 쓰이는 용어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러싱 유체는 외부에서 별도의 다른 유체를 주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펌핑 이쪽에 가득 찬 액체를 디스차지 노즐 쪽에서 돌려서 다시 사용하는 내부 플러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플러싱을 할 때에는 이 펌핑된 유체의 온도를 낮춰서 하기 위해서 이쪽 파트에 쿨러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이 펌핑되는 유체가 만약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순환되는 이 배관 구조물에 여기에 스트레이너 어떤 거름막을 설치를 해서 이물질을 걸러낸 다음에 페이스 쪽으로 플러싱을 해줘야 됩니다.